30명의 왜구가 포위했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비명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남강 물결이 일렁이고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30해 전 이곳에서 외장을 끌어안고 투신했던 그 여인이 대답하는 듯 했지요. 왜구 대장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내 놈의 어미 논개는 우리 숙부를 속여 죽였다. 오늘 그 비를 받아내겠다. 받아낼 수 있다면 받아보거라. 최이석의 검이 달빛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시진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천한 종놈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에게 매를 맞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비천한 종이었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남자가 어떻게 천한 종에서 영웅으로 거듭났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담 임혜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인조 원년 30해 전에 외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진주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석쇠라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지요. 26해를 종으로 살아온 그였습니다. 석쇠야, 물이 왜 이리 늦느냐? 양반댁 도련님 김춘보가 부채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석쇠는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도령님. 기생년의 자식 주제에 느려 터지기까지 하니. 쯧쯧. 석쇠는 이를 악물었지만 참았습니다. 26해를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우불가에서는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석쇠 말이야. 어미가 그 유명한 논개라잖아. 30해 전 촉성무에서 외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그 기생? 맞아, 계사년 6월이었지. 외장, 개야무라를 유혹해서 손가락에 쇠반지를 끼고 그대로 물에 뛰어들었다지 뭐야. 그런 기생년이 어찌 아이를 낳았담?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자식이라던데. 석쇠는 물동이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주먹이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날 밤 석쇠는 남강가로 향했습니다. 촉성루 아래 달빛만이 그를 비추는 곳이었지요. 나무로 깎은 칼을 들고 검을 휘둘렀습니다. 동작은 어설펐지만 간절함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용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한 종일 뿐입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시녀 월매였지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의석이,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면 저렇게 고개 숙이고 살지 않을 텐데. 그 이튿날 아침 진주 땅에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파발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지요.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춘보 도령님은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석쇠야, 석쇠. 예, 도령님. 너가 나가서 싸워라. 나는 양반이라 귀한 몸이니 숨어 있어야 한다. 도령님, 저는 무예를 배운 적이. 시끄럽다. 내 어미가 외놈을 죽였다며? 너도 죽여. 어서. 김춘보는 석쇠를 밀어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조선 개들아, 30해 전 우리 숙부 개야무라 님을 죽인 원수를 갚으러 왔다. 왜구 대장 게이스케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지요. 뒤따르는 왜구 30명이 집집마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 기생년 논개, 그 자식이 있다면 찾아내 죽여라. 석쇠는 숨어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쓰러지고 집들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여종 옥순이 왜구에게 붙잡혔지요. 살려주세요, 제발. 조선 계집은 다 죽여.
외구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석쇠의 머릿속에 어머니 이야기가 스쳤습니다. 30해 전 어머니는 혼자서 외장을 끌어안으셨다. 석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그만. 석쇠가 크게 외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무칼을 들고 외구 앞에 섰지요. 외구들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조선 종놈이 나무칼 들고? 하하하, 재미있는 놈이로군. 게이스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 놈, 혹시 논게 그 기생년의 자식이냐? 석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욕하지 마라. 석쇠가 나무칼을 들고 외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외구 하나가 칼을 휘둘렀지요. 그 순간 석쇠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나무칼이 번쩍이며 외구의 칼을 쳐냈고 이어진 동작으로 외구의 목을 가격했지요. 컥. 외구가 쓰러졌습니다. 석쇠는 자신도 놀라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외구 둘이 더 달려들었습니다. 석쇠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지요. 맞고 피하고 공격하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더 연습한 듯한 건법이었습니다. 두 외구가 연달아 쓰러졌지요. 저놈 뭐야? 겨우 나무칼로 우리 부하들을 쓰러뜨렸다. 게이스케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나무칼로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순 없을 것이다. 외구 10명이 석쇠를 포위했습니다. 석쇠는 숨을 몰아쉬며 나무칼을 움켜쥐었지요. 나무칼은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석쇠야, 이걸 받아라. 화살이 날아와 외구 하나를 맞췄습니다. 늙은 시녀 월매가 나타났지요. 그녀는 손에 낡은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월매가 검을 던졌습니다. 석쇠가 검을 받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낡았지만 묵직한 검이었습니다. 검자루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경회. 그것은 내 아버지의 검이다. 월매가 외쳤습니다. 아버지. 석쇠는 어리둥절했지요. 너는 석쇠가 아니다. 너는 최경회 의병장과 논계 의사의 아들 최이석이다. 천둥이 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석쇠는, 아니, 최이석은 검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의병장의 아들. 그렇다. 내 어머니 논계는 30해 전 이곳 촉성루에서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셨다. 월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버지 최경회 장군은 진주성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하셨지. 그럼 너는 영웅의 아들이다. 월매는 품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자 낡은 편지 한 장이 나왔지요. 이것은 내 어머니가 투신하기 전날 밤 내게 맡긴 것이다. 최이석은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논계의 필체였지요. 내 아들에게 어미는 너를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미안하다, 내 아들아. 하지만 어미는 내가 자랑스러울 조선을 만들고 싶었단다. 내 아비 최경회 나리는 진주성에서 장렬히 싸우셨다. 넌 의병장의 아들이고 영웅의 핏줄이다. 내 아비의 검을 물려주마. 그 검으로 약한 이를 지키고 의로운 일을 하거라. 어미는 남강에서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어미, 논계가. 최이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신분을 숨기라 하셨다. 양반들이 기생의 자식을 용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셨지. 월매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종으로 팔았다. 그렇게라도 살려야 했으니까.
서른 해 동안 최이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해 동안 나는 천한종으로 살았소. 매를 맞고 손가락질 당하며 검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병장의 아들이었소. 조선을 지킨 영웅의 자식이었소. 게이스케가 비웃었습니다. 영웅, 웃기는 소리. 기생 주제에 우리 숙부를 속여 죽였을 뿐이다. 닥쳐라. 최이석이 검을 치켜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기생이 아니다. 일기 논계 의사시다. 의사, 조선 계집이 무슨 의사냐. 게이스케가 손짓하자 왜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왜구가 최이석을 애워쌌지요. 오늘 내 놈을 죽여 30해 전 원한을 갚겠다. 최이석은 아버지의 검을 꽉 쥐었습니다. 검에서 희미한 빛이 났습니다. 아니, 빛이 난 것이 아니라 최이석의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최이석이 남강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 검을 빌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강의 물결이 대답하는 듯 했지요. 나는 최경회 장군의 아들, 논계 의사의 아들, 조선의 자랑스러운 백성이다. 최이석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최이석의 검이 달빛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왜구 하나가 칼을 휘둘렀지만 최이석은 한 발 물러서며 검으로 쳐냈지요. 쨍그랑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진 동작으로 왜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컥! 왜구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이 검법은 아버지의 검법이구나. 최이석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해 동안 남강가에서 나무칼을 휘두르며 연습했던 모든 동작이 이제야 완성되는 듯 했지요. 왜구 둘이 좌우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최이석은 몸을 낮춰 피하고 검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두 왜구가 동시에 쓰러졌지요. 저놈을 막아라. 게이스케가 소리쳤지만 왜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정말 석쇠가 맞는가? 아니야, 저분은 최이석 날이시다. 논계 의사의 아들이시라니. 옥순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최날이, 힘내십시오. 최이석은 검을 세우고 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숙부 계야무라는 30해 전 내 어머니께 죽었다. 검을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오늘은 내가 그 뜻을 잇겠다. 왜구 5이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최이석은 검을 빙글 돌리며 왜구들 사이를 파고들었지요. 검이 번쩍일 때마다 왜구가 쓰러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순식간에 5 왜구가 땅에 널브러졌습니다. 게이스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겨우 조선 종놈 하나가 나는 종이 아니라 했다. 최이석이 게이스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위험이 느껴졌지요. 남은 왜구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내 놈이 직접 상대하겠다. 게이스케가 칼을 뽑았습니다. 왜구 중에서도 이름난 검객이었지요. 좋다. 내 직접 내 목을 베어 숙부님 명전에 바치겠다. 게이스케가 칼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최이석은 검을 들어 막았지요. 쨍. 불꽃이 튀었습니다. 두 사람의 검이 빠르게 부딪혔습니다. 쨍, 쨍, 쨍. 게이스케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놈의 검술이. 이것은 최경회 장군의 검술이다. 최이석이 크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게이스케의 칼이 하늘로 날아갔지요. 게이스케는 칼을 잃고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이석의 검끝이 그의 목에 닿았지요. 30해 전 내 어머니는 혼자서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드셨다. 최이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기억해 주지 않았소. 사람들은 그저 기생이라 손가락질했지. 게이스케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생이 아니었소. 조선을 지킨 의기였소. 최이석이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어머니의 뜻을 증명하겠소. 검이 번쩍이며 내려왔습니다. 게이스케가 쓰러졌지요. 왜구 대장이 죽자 남은 왜구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대장님이 죽었다. 도망쳐라. 왜구들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이겼다. 왜구를 물리쳤다. 최이석 나리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최이석은 검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지요. 월매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의석아, 잘했다. 늙은 시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보셨을 게다. 그때 방 안에 숨어있던 김춘보가 기어 나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최이석 앞에 섰지요. 아니,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최이석은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종이 아니오. 김춘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요. 마을 어귀로 진주 목사가 군사들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이 소란이 대체 무슨 일이오?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왔사옵니다. 논계 의사의 아들께서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진주 목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논계 의사에게 아들이 있었단 말이오? 월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최경회 장군과 논계 의사의 아들 최이석이옵니다. 진주 목사는 최이석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영웅의 것이었지요. 그대의 부모는 조선의 영웅이요. 진주 목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대 또한 영웅이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옥순이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지요. 최이석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해 동안 천대받던 그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최이석은 남강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와 아버지의 검을 들고 있었지요. 촉성루 아래 30해 전 어머니가 투신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최이석은 무릎을 꿇고 남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30해 전 이곳에서 어머니는 혼자 싸우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아무도 어머니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생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검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기생이 아니라 의기였다고. 어머니는 영웅이었다고. 남강 물결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최이석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마치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검으로 약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로운 일을 하겠습니다. 월매와 옥순이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석양이 남강을 붉게 물들였지요. 최이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천한종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비겁자가 아니었지요. 그는 최경회 장군과 논계 의사의 아들 최이석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나리,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이석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최이석은 진주에서 논계 의사의 사당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지요. 세월이 흘러 논계 의사는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더 이상 기생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의기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최이석 또한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았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이지요. 최이석은 비록 30해를 천안종으로 살았지만 영웅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피는 거짓을 이기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천대받는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곳의 이야기를 찾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각색하였고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의기 논개님께 바칩니다.